바다 보며 살고 싶은 60대. 어촌 생활은 낭만보다 현실입니다. 60대 이후 살 곳을 고민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하면 바다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 아침마다 바닷길을 걷고 싶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어촌에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싱싱한 해산물 먹고 바다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 좋겠다. 노후에는 산보다 바다가 더 시원하고 마음이 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바다는 사람 마음을 열어줍니다. 넓은 수평선을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도시에서 평생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 어촌은 낭만처럼 다가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 산책, 점심에는 신선한 생선구이, 오후에는 항구 근처 카페,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조용한 시간. 생각만 하면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촌 생활은 여행과 다릅니다. 며칠 놀러가는 바다와 10년 살아야 하는 바다는 다릅니다. 여름 휴가 때 보는 바다와 겨울 바닷바람 속에서 사는 바다는 다릅니다. 숙소 창문으로 보는 바다와 매일 습기, 염분, 태풍, 장보기, 병원 문제를 감당하는 바다는 다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어디서 살아야 후회 없을까 시리즈 9편입니다. 제목은 바다 보며 살고 싶은 60대. 어촌 생활은 낭만보다 현실입니다. 어촌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풍경이 좋고 산책하기 좋고 해산물이 가깝고 도시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분명합니다. 습기와 곰팡이, 태풍과 강풍, 염분으로 인한 집 관리 문제, 병원 접근성, 겨울 바닷바람, 지역사회 적응, 관광지와 생활지의 차이, 외로움과 교통 불편. 이것을 모르고 바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내려가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 보며 살고 싶은 60대가 어촌 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촌 생활이 매력적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풍경입니다. 바다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바다, 낮 바다, 노을 바다, 비 오는 바다, 겨울 바다까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도시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건물만 보던 분들에게 바다 전망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책 환경입니다. 어촌에는 해안도로, 방파제, 항구길, 바닷가 산책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해안 산책로라면 60대 이후 걷기 운동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등산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바닷길 걷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산물이 가깝습니다. 생선, 조개, 해조류, 회, 해물탕, 생선구이 등 바다 먹거리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항구가 가까운 곳이라면 도시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어촌은 도시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항구를 걷고 시장을 둘러보고 바다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와 사람, 소음, 높은 집값,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바다 가까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촌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물어야 합니다. 나는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인가? 바다 옆에서 매일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행으로 좋은 곳과 노후 주거지로 좋은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촌 생활에서 가장 먼저 겪는 현실은 습기입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바다 가까운 집은 습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 가까운 주택이나 오래된 빌라, 단독주택, 통풍이 약한 집은 습기와 곰팡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집안이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옷장에 습기가 차고 이불이 무겁게 느껴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습기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호흡기 건강도 중요합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 폐가 약한 분에게 습기와 곰팡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바다 전망만 보면 안 됩니다. 집의 방향, 통풍, 단열, 창호, 결로, 곰팡이 흔적, 제습 가능성까지 봐야 합니다. 바다와 너무 가까운 집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집은 낭만적일 수 있지만 습기와 염분, 바람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전망보다 집안이 쾌적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은 태풍과 강풍입니다. 바다 가까운 지역은 태풍, 강풍, 폭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철에는 태풍 소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창문을 점검하고 외부 물건을 치우고 배수로를 확인하고 침수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바닷가 근처 저지대는 폭우나 해일, 월파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파제 근처, 항구 주변, 해안도로 가까운 집은 기상 악화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풍도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바닷바람이 시원하지만 겨울이나 태풍철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외부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은 직접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붕, 창문, 대문, 담장, 배수로, 마당 물건까지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관리가 체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촌집을 볼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풍 때 이 지역은 안전한가? 침수된 적은 없는가? 해안도로와 너무 가깝지는 않은가? 창호와 방수 상태는 좋은가? 배수는 잘 되는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주택인가?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인가? 바다는 평온할 때 아름답지만 날씨가 거칠어지면 가장 먼저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현실은 염분 때문에 집과 차가 빨리 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닷바람에는 염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염분은 집과 차, 금속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창틀, 난간, 대문, 철제 구조물, 외부 에어컨 실외기, 자동차 하부가 더 빨리 녹슬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울수록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자주 세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창문과 방충망, 실외기 상태도 잘 봐야 합니다. 오래된 바닷가 주택을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창호 교체, 방수 공사, 외부 보수, 녹 제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촌 주거지를 고를 때는 매매가만 보지 말고 유지비를 봐야 합니다. 바다 전망이 좋은 집일수록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바다 조망보다 유지 가능한 집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실은 병원 접근성입니다. 60대 이후 어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원입니다. 바다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이 너무 멀면 노후에는 불안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병원 이용이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 허리, 무릎, 치과, 안과, 암 검진,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촌은 지역에 따라 병원 접근성이 크게 다릅니다. 큰 도시 근처의 어촌은 병원 접근성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 외진 해안 마을, 작은 항구 마을은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문제입니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넘어져서 다쳤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호흡이 어려울 때, 배우자가 쓰러졌을 때, 이때 가까운 병원과 응급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섬 지역이라면 배 시간도 봐야 합니다. 풍랑이나 기상 악화 때 이동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촌 생활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내과와 약국은 어디인가? 응급실은 몇 분 거리인가? 119 구급차가 집 앞까지 올 수 있는가? 큰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야간 진료 가능한 병원이 있는가? 섬이라면 배가 끊겼을 때 대책이 있는가? 60대 이후에는 바다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5번째 현실은 겨울 바닷바람입니다. 바닷가 생활은 여름만 보면 안 됩니다. 여름 바다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해안 산책로도 걷기 좋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겨울 바다는 다릅니다. 겨울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갑고 강합니다. 바람이 몸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바닷가 산책도 겨울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은 겨울 바닷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한 날에는 외출이 줄어들고 장복이나 병원 가기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고 운동량이 줄 수 있습니다. 집의 단열과 난방도 중요합니다. 바닷가 오래된 집은 문틈바람이 심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약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밤잠이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어촌 주거지를 볼 때는 반드시 겨울에도 가봐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바다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겨울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밤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주거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계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6번째 현실은 지역사회 적응입니다. 어촌은 도시보다 지역사회가 가까운 편입니다. 도시 아파트에서는 옆집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누가 새로 왔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마을 분위기를 이해하고 지역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생기면 외롭지 않고 지역 정보를 얻고 위급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지인으로 느껴질 수 있고 마을 행사나 경조사, 이웃관계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촌은 생업과 생활이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업, 양식, 항구, 일, 새벽 작업, 어시장, 관광객 상대 장사 등 지역마다 리듬이 다릅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조용히 바다만 보고 살겠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촌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집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괜찮은가?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가? 관광지 성격이 강한가? 실제 생활 마을인가? 비수기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어촌은 바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번째 현실은 관광지와 생활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가본 바닷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하지만 여행지로 좋은 곳과 생활지로 좋은 곳은 다릅니다. 여행지에서는 바다 전망, 맛집, 카페, 숙소, 해안도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지에서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버스, 택시, 세탁소, 수리점, 주민센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름 관광지 바닷가는 활기차입니다. 식당도 많고 카페도 열려있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 비수기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닫는 가게가 늘고 사람이 줄고 밤이 조용해지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관광지 주변은 물가가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가 어렵고 소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다 보며 산다고 해서 매일 여행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에서 살려면 관광객의 눈이 아니라 주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평일 오전에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비 오는 날에도 가보고 밤에도 걸어봐야 합니다. 노후 주거지는 사진이 예쁜 곳보다 생활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어촌 생활이 잘 맞을까요? 첫째, 바다를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분입니다. 여행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의 바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걷기 좋은 해안 생활권을 고르는 분입니다. 평지 해안 산책로, 시장, 약국, 병원이 가까우면 어촌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적당히 어울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마을 분위기에 적응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건강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입니다. 큰 병원 진료가 자주 필요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으로 기본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더 적합합니다. 다섯째, 습기와 바람, 염분 관리까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 전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너무 외진 어촌보다 생활 인프라가 있는 항구 도시나 읍내에 가까운 어촌을 선택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촌은 좋은 노후 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촌 생활이 맞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가 잦은 분, 습기와 곰팡이에 예민한 분, 강풍과 태풍의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분, 지역사회 관계가 부담스러운 분, 겨울 추위와 바람에 약한 분, 자녀와 너무 멀어지는 것이 불안한 분, 여행지 감성만 보고 결정하려는 분입니다. 어촌은 여행지가 아니라 생활지입니다. 낭만보다 매일의 생활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어촌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10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입니다. 둘째, 응급상황 대책입니다. 110부 접근성, 야간 진료, 큰 병원까지의 거리, 섬 지역이라면 배편과 기상 악화 대책을 봐야 합니다. 셋째, 습기와 곰팡이입니다. 집 안벽지, 창문, 베란다, 욕실, 장롱 뒤, 천장, 바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태풍과 침수 위험입니다. 해안도로와 너무 가까운지,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지,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겨울 바닷바람입니다. 겨울에도 직접 방문해 바람, 난방, 단열 외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보기 편의성입니다. 마트, 시장, 편의점, 택배, 약국, 은행까지의 거리를 봐야 합니다. 일곱째, 대중교통입니다. 버스가 자주 있는지, 택시가 잡히는지, 기차역이나 터미널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지역사회 분위기입니다. 외지인이 살기 괜찮은지, 이웃관계 부담이 큰지, 마을 행사 참여 분위기가 어떤지 봐야 합니다. 아홉째, 집관리 비용입니다. 염분으로 인한 녹, 창호, 방수, 보일러, 실외기, 자동차 관리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열째, 비수기 생활입니다. 여름 관광철이 아니라 겨울과 평일, 밤 시간의 분위기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10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다 전망만 보고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씨 부부는 60대 중반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항구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진 어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병원과 약국, 마트가 있었고 도보로 시장과 해안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집도 바다 바로 앞이 아니라 한 블록 안쪽의 관리가 쉬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바로 앞집이 더 끌렸지만 습기와 바람, 태풍을 생각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해안 산책로를 걷고 주 2회 시장에서 생선을 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도 천천히 인사하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어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것도 좋지만 병원과 시장이 가까워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바다 전망만 보지 않고 생활 인프라를 함께 봤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B씨는 은퇴 후 바다 바로 앞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꿈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심했습니다. 창틀과 금속 부분에 녹이 생겼습니다. 태풍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너무 강해 산책을 자주 못했습니다. 병원은 멀었고 밤에 아플 때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은 거리가 멀어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아 동네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B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좋았지만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 어촌 생활은 바다 전망보다 생활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어촌 생활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다 전망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바로 앞보다 한두 블록 안쪽을 검토합니다. 단독주택보다 관리가 쉬운 소형 아파트나 빌라도 비교합니다. 병원과 약국, 마트, 시장까지 직접 걸어봅니다. 겨울과 비수기에도 방문해봅니다. 태풍과 침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습기와 곰팡이 흔적을 꼼꼼히 봅니다. 지역 주민과 실제 생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 달 살아보기나 계절별 체험을 해봅니다. 자녀와의 이동 시간을 실제로 계산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다시 이동할 계획도 세워둡니다. 노후 주거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에는 좋은 집이 80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촌 생활도 내 건강과 체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바다 보며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열어주고 산책하기 좋고 삶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해산물과 항구 풍경, 노을과 파도 소리는 노후 생활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 생활은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습기와 곰팡이, 태풍과 강풍, 염분으로 인한 집 관리, 병원 접근성, 겨울 바닷바람, 지역사회 적응, 비수기 외로움, 이 모든 현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이주는 바다 보인다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바다 전망보다 병원, 파도 소리보다 겨울 난방, 해산물보다 장보기, 풍경보다 응급상황, 낭만보다 10년 뒤 생활 가능성,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어촌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60대 이후 집 선택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노후 생활 설계입니다. 바다를 좋아한다면 바다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다를 여행지가 아니라 생활지로 봐야 합니다. 내 몸, 내 병원, 내 돈, 내 관계, 내 겨울, 내 외로움까지 함께 본다면 어촌은 낭만이 아니라 진짜 노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동산, 창업 실패 방지까지 현실적인 노후 생존 지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바다 보며 사는 어촌 생활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병원과 교통이 좋은 도심 생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